모두 앉아주십시오. 증인이 회사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원령그룹의 해외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화영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건 언제입니까? 진화영이 자살한 직후입니다. 진화영의 횡령 자금을 찾기 위해 진화영과 가까웠던 피고 오인주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요. 맞습니다. 피고 오인주의 이름으로 700억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오인주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싱가포르에 예치된 700억을 인출해달라고. 거짓말. 이 증언으로 증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700억 횡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에 응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몹시 진실하시겠네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이상입니다. 피고 오인주가 왜 본인 명의로 예치된 700억을 인출해달라고 했습니까? 두려워서요. 예? 오인주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진화영이 불법적인 돈을 예금했다는 걸 알고 위험한 일이 생길까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돈을 인출해달라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시 예금한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예니 엔터프라이즈도 오인주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700억은 예니 엔터프라이즈를 거쳐 돈 세탁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파나마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HS 홀딩스로 송금되었습니다. HS 홀딩스요? 그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원상호 관장입니다. 원상호 관장이 비자금 보관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했던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HS 홀딩스 명의의 통장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있습니다. 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진정한 증거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그 증거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은행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서류로 통장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원상호 관장이 이사로 있는 HS 홀딩스로 700억이 송금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 오인주가 700억의 횡령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오히려 횡령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700억을 인출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저희는 이런 수준의 기밀 업무를 오인주 같은 하급 사원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진화영이 오인주를 타겟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슨 서류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해외 은행 계좌 개설 서류에 사인해줄 만큼 금융 지식에 무지하고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횡령의 주범이었던 진화영과 신현민 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오인주는 퇴사를 불사하며 20억을 돌려주었고 무리하게 700억을 인출해서 가져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이유입니다. 증인은 이 증언으로 오키드 건설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횡령과 비자금 조성의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굉장히 진실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1심에서 1년) (2심에서 집행유예 봅니다)
조작한 걸 수도 있잖아. 내가 가서 확인해 볼 거야.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면 최도일이 왜 700억을 관장님 통장에 넣은 걸까요? 그건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설마 썸 타는 여자를 위해 700억을 날리는 남자는 없겠죠?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짜증나게! 죄송합니다. 뭐예요? 내가 바보예요? 바보 아니라도 금융지식 없을 수 있어요.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짠 나타나서 뭔가 보여주는 거. 이거 바보 취급이에요. 미안해요. 사정이 있었어요. 아니,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마디 무사하다. 이거 하나 못 전해줘요? 아니 전화도 안 받고 쪽지도 안 받고 인편으로 전화하려고 했더니 독방에 갔다 오고. 자, 시간. 최도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인경 기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나요? 얼마 전 이슈가 됐죠. 700여억 원을 횡령하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오키드건설 경리 직원 진모 씨의 사망에 고 박재상 이사장의 부인인 원령미술관 원상화 관장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입니다. 진모 씨 사망 추정 시간 1시간 전 원상화 관장 침실 CCTV 영상입니다. 원 관장이 모피코트를 입고 외출합니다. 2시간 반 후 원 관장이 모피코트를 입지 않고 귀가합니다. 진모 씨는 원 관장의 것과 흡사한 모피코트를 입은 채 사망했습니다. 진모 씨가 사망 당시 입었던 모피코트인데요.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럭셔리 브랜드 제품이고요. 국내에는 8피스 정도 판매됐습니다. 아무래도 천연 모피다 보니 색감이 아주 고유하죠. 네, 동일한 제품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모피코트를 입은 채 자살한 격리 직원이 또 있었습니다. 50억 횡령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던 오키드건설의 전신이죠. 원령건설에서 근무하던 양모 씨. 이것은 원상화 관장이 뉴욕 연극학교 졸업 당시 졸업 작품입니다. 제목이 닫힌 방이에요. 여기에도 모피코트를 입은 인형이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상황들인데 분명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유사성이 있지만 원상화 관장이 사망 사건들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 세 개의 사망 현장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놓여있던 푸른 난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난초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 난초들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튜디오에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푸른 난초의 세계적인 전문가, 원령학교 교장 장사평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사평이라고 합니다. 푸른 난초는 전 세계적으로 딱 2촉만이 보고될 정도로 희귀한 난초라고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난초라고 합니다. 자생지인 베트남에서는 아예 멸종됐고요. 제가 소유한 한 촉과 미국의 지인에게 선물한 한 촉.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2촉뿐입니다. 정말 없나요? 그렇다면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난초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푸른 난초는 특정한 나무에서 자라는
곰팡이와 미생물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래전 베트남에서 그 나무를 들여와 비밀리에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 바로 그곳은 고 박재상 이사장, 원상화 관장의 자택입니다.